네, 김정은 위원장은 최룡해 비서에게 푸틴을 꼭 만나고 와라 이런 특명을 내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친서까지 전달을 한 만큼 최룡해는 과연 어떤 선물을 갖고 어떤 성과를 갖고 북한으로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이 문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비행기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이런 일이 드물죠? 아주 드물죠. 예. 이건 북한이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한 셈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일정이 뒤엉크러지니까 푸틴이 과연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도 지금 미정인 모양인데, 예. 특사가 가면 사실 안 만나준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드미트리 아조프 원수의 90회 생일을 축하하느냐고 북한의 인민무력부장,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인데, 이 예. 사람이 러시아 갔는데 푸틴이 만나줄 이유도 없는데 만나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특사를 보냈는데 안 만나준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당연히 만날 겁니다. 근데 일정이 지금 뒤엉크러져서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아마 조절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러시아에 매달려서 여러 가지 외교적 또 경제적 또 전략적인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저 항공기,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가 좀 대부분 다 노후가 됐나 그렇죠. 봐요. 네. 예, 한 30년은 넘었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뭐 그 이전 것도 있고, 그러니까 70년대가 아마 최신 기종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국제 안전 운항 규정에 따르면 위험 등급을 받을 정도의 그 항공기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일이 살아 생전에 러시아를 방문할 때 사실 기차를 타고 그렇죠. 많이 갔었죠. 네, 일주일 넘게 그러니까 시베리아 횡단을 해서 이제 모스크바까지 갔던 일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 떠날 때 같이 떠난 최룡해나 이 같이 갔던 사람들이 약간 불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최룡해를 보냈을까? 이것도 이제 물론 북한 권력의 이인자긴 합니다만, 최룡해는 중국도 갔다 왔고요. 한국도 왔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이제 러시아까지 갔어요. 네. 이른바 이제 삼관왕을 차지를 했는데, 왜 최룡해를 택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고려를 해보시면 예. 누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카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외교적으로 세련된 사람을 고르라면 강석주 이런 사람을 골랐겠죠. 그렇지만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주변에서 특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을 고른다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서너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황병서를 보낼 것인가, 최룡해를 보낼 것인가 하고 놓고 보면 이제 이른바 국제적인 무대에서 그 세련됨, 그러니까 그 외교적 밀고 당김을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걸 계산을 하면 예. 그래도 황병서보다는 최룡해가 최룡해가 낫다. 낫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최룡해는 아버지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주로 그 활동했던 지역이라고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하바롭스크죠. 예, 하바롭스크. 1930년대 말에 발치산 활동하다가 결국 이제 세 분리하니까 소련군의 휘하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예. 그게 바로 하바롭스크입니다. 그래서 예. 김일성이가 하바롭스크에서 김정일을 낳았다 이런 예.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어떤 방송국하고 그 장소에 가보기도 했는데, 예. 하바롭스크의 어떤 산골, 아주 그 나무로 아주 우거진 곳에 여기서 김정일이가 태어났다 이렇게라고 할 정도로 김일성이하고 최현, 그러니까 최룡의 아버지죠. 예. 같이 거기서 소련군의 한 부대원으로서 빨치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하바롭스크를 가는데, 요번에 하바롭스크 갈 때는 유의해서 봐야 될 게 거기 콤소몰스크 아무리에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 거기가 T-50이라고 우리가 지금 살려고 하는 F-35와 맞먹는 소련 수호이 비행기를 차세대 전투기 T-50. 예. 네, 수호이 T-50인데 차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이거를 지금 북한이 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비싸기 때문에 물론 F-35보다는 한 반값이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 안보에도 영향이 있죠. 그래서
그 최룡해가 하바롭스크 갈 때는 과연 경제 목적으로만 가는지 군사 안보 협력의 목적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같이 간 사람도 참 불안해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김계관입니다. 네네. 북한 외무성 일부장. 네. 이 육자 회담을 그동안 주도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김계관이 같이 가는 것을 봐서는 아무래도 이 북핵 문제, 육자 회담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마 옆에서 조언을 하겠죠. 이 김계관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아까 강석주 말씀드렸지만 북한 외교의 그러니까 아주 산 증인 같은 인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뭐 그 육자회담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쭉 꾸준히 그 개입을 어떤 형태로든 해왔고 북한 외교의 실무진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 예를 들어서 최룡해가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협상을 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그러니까 특사로서의 어떤 자기 임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옆에서 바로 보조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런 카드를 어느 정도까지 내놓고 뭐 어디서는 양보를 하고 어디서는 뭐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을 그 조언해 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통해서 예. 아주 이렇게 꽁꽁 싸맨 정도로 그 외부로부터 어떤 연결이 없는 상태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어떻게든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김계관 같은 노련한 외교관이 가서 최룡해를 도와서 뭔가 성과를 얻기를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꽁꽁 싸매져 있는 북한. 고립된 북한. 바로 이제 그 점이 지금 제일 주목되는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시진핑 뭐 만나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북중 관계에는 거의 뭐 진전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러시아 이건 아니냐는 거죠. 그 점이 지금 가장 큰 관심사인데. 그게 제일 크죠. 예. 예, 지금 사실 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도 갔고 그 전에 리수용 외무상도 갔고 2월 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도 갔습니다. 올해 아주 그 거물급들이 다 갔는데 예. 지금 최룡해를 보낸 건 사실 김정은이 직접 갈 수도 있는 거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을 보냈으니까요.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줬으니까 가도 되는데 최룡해를 굳이 보낸 거는 시진핑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우리는 사실 시진핑과 만남을 더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박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러시아부터 갈 수도 있다.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뭐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중국에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빨리 북중 정상회담 하자 그러면 김정은은 좋다고 베이징으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이제 그건 이제 봐야 되겠고 어쨌든 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보낸 거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얘기하신 그 김계관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허. 지난달 17일 날 그 아셈 정상회의 끝나고 나서 푸틴 대통령이 얘기한 게 있어요. 한반도는 러시아의 이웃이다. 그래서 우린 남북한의 중재자 역할에 관심이 있다. 이 중재자 역할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에도 푸틴 대통령이 2000년대 초반에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을 러시아에서 개최하는 걸 중지하겠다라고 우리한테 제안한 적이 있어요. 예. 지금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푸틴이 지금 너무나 외교에도 고립감을 느끼고 있고 호주에서 완전히 박대당하고 지금 돌아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만나서 뭐 얻을 게 많지는 않거든요. 러시아로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경제적으로 투자하고 뭐 이런 거 외에 러시아가 얻을 게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만나는 것은 외교적인 이미지를 확 올리보겠다. 그 얘기는 지금 김계관이 간 거는 왜냐하면은 남북한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뚫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어디까지 북한이 양보할 수 있느냐.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 한 4가지 조건 정도를 북한에게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육자회담 나오려면 이걸 해라.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개를 허물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푸틴이 북한이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데 육자회담도 하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도 좀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남북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되는 것을 기원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중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런가 하면 그 최룡해 손에는 아마 편지가 한 통 들려 있을 겁니다. 갖다 줘라 하고서 받았던 친서. 네. 푸틴에게 전달이 된다면 이 편지 안에는 친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정상회담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만나자. 그러니까 하고, 푸틴과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만납시다라고 그렇게까지는 할지는 했겠지만, 모르겠지만 예. 왜냐하면 이게 만약 정말 만에 하나 턴다운되는 경우로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직접적으로 표현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상회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형태로든 그 북러 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만들자라는 내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그러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만남이 성사가 되면 시진핑보다도 푸틴을 더 먼저 만나는 거잖아요. 중국보다도 러시아랑 네. 먼저 만나는 게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50년대부터 이미 북한은 그러니까 스탈린이 죽고 스탈린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뭐 그 당연히 그러니까 그 당시 소련이 가장 먼저 그 사회주의의 형님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 그 이후부터는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계속 그러니까 줄타기 외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게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로잡자고 하다가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상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자 뭐 이런 말이 나왔던 게 그 당시에서부터 이렇게 줄타기 외교를 한 거여서 지금 막 새롭게 등장한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게 의미를 지니는 거는 북한이 정말 갈 데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수용 보내서 뭐 미국 쪽 미국도 돌고 가고, 예. 뭐 그러니까 이쪽에 이 러시아 아니 유럽도 그러니까 가고요. 유럽도 다 예. 돌고 그래서 할 노력은 다 했는데 어디서도 그렇게까지 안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말하자면 최고 존엄이 정말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최고 존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데, 네. 최고 존엄이야? 몇 살이십니까? 잠깐만요. 아버지 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시간이 갈수록 더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걸 현실감으로 느끼는 것 예, 같아요. 가능성으로 네. 보자면은 김정은이 만약 모스크바를 가겠다. 그거 오라고 하겠죠, 당연히. 근데 모스크바에서 평양은 멉니다. 그렇죠, 굉장히 멀죠. 멀죠. 예. 멀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자면은 푸틴이 하바롭스크나 이 블라디보스톡을 예방할 때 이를테면 지방을 순시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가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아베가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하자고 자꾸 초청을 해요. 이번에도 초청을 했었는데 미국이 일본한테 야 지금 러시아 제재하고 있는데 당신이 푸틴을 초청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예. 그래서 내년에 가기로 돼 있는데 내년에 일본을 갈 때 뭐 평양을 들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기가 가겠다 그러면 오라고 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만약에 연말이라도 푸틴이 하바롭스크를 뭐 지방 순시하게 해서 간다. 그럴 때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바롭스크 간 김에 아까 말씀하신 T-50 전투기도 뭐 사는 계약도 한번 체결할 수 있고요. 비싸가지고 북한이 예. 지금 그럴 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게 UN 북한 인권 결의안 드디어 내일 새벽 표결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보십니까? 일단 통과는 무난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올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사실은 돌이켜보면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 꾸준히 매년 해서 상당히 그 찬성하는 표들이 늘어왔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굳이 표결도 하지 않고 컨센서스로 뭐 이게 통과가 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올해 이게 UN 총회 차원에서 통과되는 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인 거죠. UN 총회에서 이게 이 통과가 되면 이걸 안보리로 가져가고 그리고 이걸 ICC에 정말 그 북한의 이른바 최고 존엄을 회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는 이제 단계별로 말하자면 이 걸림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지 총회에서 결의는 뭐 쿠바가 이렇게 수정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크게 별 문제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표결을 하게 되면 반대할 만한 국가가 중국, 쿠바, 또 뭐 몇 개 나라가 이번에 김영남이 이제 아프리카 몇 나라 갔기 때문에 예. 아프리카 몇 나라 갈 테고 예. 뭐 지금 얘기하신 쿠바나 뭐 시리아나 이란이나 그런 전통적인 전통적인 동맹국들? 북한의 예. 우방국인데 뭐 10여 개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절차가 쿠바가 수정안을 냈는데 만약 그것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만약 그게 뭐 통과가 가결이 됐다. 쿠바 예. 수정안이 그러면 쿠바 수정안하고 그 EU 안하고
종합해 절충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표결하는 거고 만약에 쿠바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EU안이 이제 그 결국 통과가 될 텐데 통과되면 얼마로 통과되느냐 이것도 몇 중요해요. 대 몇으로? 예, 네. 압도적인 다수냐 아니면 좀 아슬아슬하냐 통과는 전 될 거라고 예. 봅니다. 통과가 예. 되면 그 다음 절차는 뭐가 그 다음 남는 거죠? 절차는 이제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안보리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권이 있는데 예. 거기서 회부를 하라 그러는데 거긴 중국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힘들어질 거고. 최룡해가 러시아 가는 것도 이유가 크죠.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보리 가면 힘 좀 써주십시오. 아.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동안 북한은 김정은이 ICC 회부를 막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 지금 이제 거의 끝 무렵에 와 있다. 그래서 최룡해가 비행기 고장이 나서도 부랴부랴 그렇죠. 다시 비행기를 가는데 예, 뭐 뛰어서라도 가야 될 판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정은 회장이 현대아 야산 금강산 관광 16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북한을 방문합니다. 현정은 회장이 금강산 간 게요. 5년 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참 가면은 그 현대 거기 저도 뭐 가봤습니다만 그 호텔 있지 않습니까? 현대에서 지은 그 뭐 호텔 그 거의 거미줄 쳐 있고 뭐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예, 물론 뭐 중국 기업이 뭐 이용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가서 현정은 회장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글쎄 뭐 지금 현대아산의 그 적자가 너무 심각하고 거의 이제 회사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이 현대아산이라는 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이제 모색은 우리 정부도 하고 있는데 예. 요는 이제 그 건너가야 될 게 있죠. 그 박왕자 씨 살해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적어도 신변 안정을 당국 차원에서 확실하게 해주겠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유익 장관도 당국 차원에서 신변 보장해주면 재개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북한의 제스처가 필요한데 이거를 현 회장이 가서 북한 당국자를 만나서 이걸 끌어낼지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재산을 압류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돌려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부터 돌려받고 그 다음에 신변 보장이 되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오이사 조치고 뭐 그걸 다 떠나서 네. 일단은 지금 불법적으로 이게 나가 해놓고 현대호텔을 북한이 지금 갖고 있고 심지어는 그거를 자기네들이 써요. 마음대로 남의 썼어요. 재산을 네. 지금 버스도 썼답니다. 네. 이렇게 한동안은. 그거 북한이 좀 받아들일까요? 그럼 현정은 회장이 가서 좀 얘기를 했을 때 일단 그거를 받아들여야. 사실은 북한 쪽도 어떻게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싶은 욕심은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인식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왕자 씨라는 자연인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는 거고 북한은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넘어갈 수도 있지, 이런 식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사람의 생명을 다치는 일이 없다는 걸 북한 당국 차원에서 뭐 말을 하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예. 정부도 원하는 건 딱 그것뿐이고요. 근데 예. 이제 그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현 회장님이 어떻게 풀어내실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보면 안타까울 뿐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